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전 첫 번째 경기 분석. 이스라엘 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최근 프랑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 벨기에를 1대0으로 꺾으며 강팀들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수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조직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두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펼쳤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격에서는 솔로몬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A매치 41경기 7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며 바리보와 아바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원에서는 페레츠와 아부파니가 경기 조율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PK 박스 내 슈팅 비율이 52%로 증가했으며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어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에스토니아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슬로바키아전과 아제르바이잔전에서 무기력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아니에르가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으며 A매치 99경기 23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원하는 자원들의 영향력이 미비하며 카이토와 밀러가 중원에서 활약하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영향력이 낮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PK 박스 내 슈팅 비율이 40%를 밑돌며 공격 전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쿠스코와 타미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수비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에스토니아보다는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전방에서의 영향력이 부족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무난한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 3점을 챙길 것으로 보이며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월드컵 예선전 두 번째 경기 분석. 체코 대 페로제도. 체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조지아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공격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쉬크를 중심으로 쿠흐타, 체르니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 활발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총 8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1.6골을 기록 중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수책은 빌드업,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크랄과 사딜렉도 중원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측면에서는 도우데라와 쿠팔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특징이며 크로스 공격이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상대가 제공권이 강한 팀일 경우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가 페로 제도인 만큼 수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로 제도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입니다. 북마케도니아전에서도 볼점유율 32%에 불과했지만 밀집 수비를 활용해 0대1로 선전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조직적인 수비력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0.4골에 불과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 옵션으로 크누센과 올라센이 나서지만 상대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롱볼과 세트피스를 주로 활용하는 전술이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다비드센과 소렌센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체코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코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압도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측면과 중앙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쉬크, 쿠우타, 체르니의 활약이 기대되며 다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로 제도는 철저한 수비 전술을 펼칠 것이지만 체코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체코의 무실점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아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월드컵 예선전 세 번째 경기 분석. 웨일스 대 카자흐스탄. 웨일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준수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유지하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전을 제외하면 멀티 득점이 적고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무어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며 존슨과 제임스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듭니다. 중원에서는 브룩스와 토마스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답답한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PK박스 내 슈팅 비율이 48%로 낮은 편이며 최전방 공격수의 볼터치 횟수도 적어 롱볼 의존도가 높은 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전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으며 북한전에서도 공격적인 성과를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아이베토프가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며 사모로도프가 그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할 경우 쉽게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타기베르겐과 오라조프가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롱볼 비율이 63%로 상당히 높아 빌드업보다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웨일스를 상대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웨일스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카자흐스탄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웨일스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웨일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가 유력합니다. 월드컵 예선전 네 번째 경기 분석. 몬테네그로 대 지브롤터. 몬테네그로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3패로 기복이 있었지만 튀르키예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반등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핵심 공격수는 요베티치로 A매치 83경기 36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중심을 맡고 있다. 여기에 무고사와 크르스토비치까지 가세하며 공격진의 무게감이 상당하다. 지브롤터의 수비진이 이들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원에서는 요보비치와 양코비치가 경기 조율을 맡으며 측면에서는 마루시치와 베쇼비치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경기에서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73%에 달하는 만큼 점유율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지브롤터 유럽 내 최악체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상대가 산마리노,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같은 약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긴 어렵다. 수비진은 여전히 불안하다. 에인슬리와 졸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제공권 싸움과 순간적인 대인 마킹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상대 슈팅의 60% 이상을 PK박스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비 조직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도 몬테네그로의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격에서는 디바르와 워커가 중심을 맡고 있지만 경기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지브롤터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상대 실수를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몬테네그로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몬테네그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전력 차이가 크며 공격진이 확실히 살아난 상태입니다.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할 것이나 몬테네그로의 공격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도 공격적으로 크게 몰아붙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3골 이상 나오는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의 무난한 승리와 언더가 유력해 보입니다. 월드컵 예선전 5번째 경기 분석. 몰도바 대 노르웨이. 몰도바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상대가 안도라, 몰타, 지브롤터 등 약체였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노르웨이를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수비진은 포스마크와 레압추크가 중심을 잡고 있으나 공중볼과 개인 돌파 대응에서 약점을 보이며 특히 포스마크는 스피드 저하로 측면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키퍼 셀레드닉도 안정감이 부족해 크로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공격진에서는 니콜라에스쿠가 49경기 1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지만 단독 전방 부담이 큽니다. 중원의 이오니차와 모츠파는 경기를 풀어가려 하겠지만 노르웨이의 피지컬이 강한 미드필더 라인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직전 카자흐스탄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득점력이 절정에 달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핵심은 홀란드로 39경기 38골을 기록하며 EPL에서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홀란드 외에도 소르로트와 보트하임까지 가세의 제공권과 침투 플레이 모두 강력합니다. 중원에서는 웨데가르드가 경기를 조율하며 베르게와 패트릭 베르그의 활동량과 수비력이 더해져 몰도바의 역습을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아이어와 웨스티고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라이어손과 페데르센이 측면에서 기동력을 살려 공격에도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도바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경기 내내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르웨이의 대승이 예상됩니다. 두 팀 간 전력 차이가 극명하며 몰도바가 수비적으로 버틴다 해도 홀란드의 존재만으로 경기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몰도바는 역습에 의존해야 하지만 노르웨이의 탄탄한 수비진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르웨이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경기 예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소통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경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유료픽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에 대한 데이터로 조합픽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경기에 대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